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차례 연속으로 이어지던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이달 초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준 회의록에는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적혀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건 범죄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려다가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야당 정치인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동민, 이수진 두 현역 의원과 삼선의 전직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CBM 등 3대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술핵 사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극단적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에 폭설과 눈보라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항공기 수천 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인 산악회 소속 산악인 3명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맹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고 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자신의 우울한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틀 전에 의총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조응천 의원은 친명 빼고는 속내가 복잡하다면서 부결 후 사퇴를 요구하는 그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단정하기에 이르다면서 많은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야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여야 의원과 함께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발이 절인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거울 속에 우울한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앵커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연일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돈 한 푼 받지 않는 야당 대표를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참 억울하고 부당함을 느끼지 네,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앞서 본 저 발언은 상당히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이었다. 예. 만약에 저 자리에 홍준표나 좀 전에 말씀하신 정진석 대표가 계셨으면은 예.
저 이재명 대표 발언보다 네. 훨씬 더 강하고 거칠었을 것입니다. 예. 더 강하고 더 거칠었을 텐데 좀 자제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대응을 말하자면 정도, 순리를 따라서 했으면은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하다 예. 보니까 예. 이 본인의 사건이 정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나타나는 거는 변칙 플레이만 나타나고 예. 또 금도를 넘어서는 그런 언행만 나타나고 그래서 저렇게 그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네. 전에는 뭐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 또 뭐 조작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폭력이고 뭐 이런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런 정도면은 그냥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이야기해서 사건을 뒤집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네. 왜 그 정도를 안 가고 계속 언론 플레이 또 정치적 액션만 계속 하나 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을 간단히 두 의원께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어제는 국가 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죠. 오늘 여야 반응 듣고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끝내 본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건폭 이런 정치권에서 막말이 오고 가는 그 일련의 흐름이 거기에도 나타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지 않고 마치 검사인 양 검찰총장도 적당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요 발언도 좀 과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돌려드린 거니까. 네. 박지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의 부메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조응천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 말을 했어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재명 대표 사퇴 등 결단이 있을 거란 의견이 있다, 당내에. 실제로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의견 없어요? 네. 그럼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의원들이 주로 이제 비이재명 의원으로 통하는 분들은 일단은 부결은 당당히 부결시키고 나서는 이 대표가 어떤 결단, 그게 대표직 사퇴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 최근에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느낀 것은 네.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예. 전에도 그 행사장에서 바로 옆에서 좀 몇 마디 나눠봤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표정에서 읽히거든요. 네, 과거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좀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표정에서 그렇습니까? 나타납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농담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 불의한 검찰에 맞서는 것이 예. 이 시대의 정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절대로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은 사실은 겉으로는 검찰의 시간인 듯 하지만 네. 실제로는 민주당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아. 50억 각상도 아들 무죄 판결에서 촉발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해야 되고요. 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금 이재명 측은 압수수색을 275회를 했어요. 네. 반면에 김건희 여사 측은 수사를 아직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천공의 간사 방문은 저는 99.9% 사실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도 필요하기 예. 때문에 민주당의 시간이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필 때쯤 되면은 민주당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제 상임 고문 이 간담회, 민주당 상임 고문 간담회에서 이제 권노갑 고문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면 다음에는 또 선당후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조홍천 의원은 이야기했지만 또 안민석 의원은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에요. 자, 권노갑 상임 고문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고문은 정통 민주당을 근 반세기 이상 지켜온 분이죠. 네. 권 고문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우리 자기들이 몸담고 평생 지켜온 또 그 당을 그 토대로 해서 민주화도 이룩하고 정권 개최도 이룩했던 그 당이 아니거든요. 예. 완전히 바뀐 당, 낯설은 정당이 되고 네네. 정통 민주당은 이미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런 형국이라서 예. 야 이러다가는 진짜 그 당도 망하고 민주 세력도 맥이 끊어지겠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에 부담 주지 말라. 다시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이 온다면은 동의안을 받아들이고 판사 앞에 나가가지고 본인 말대로 당당하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힘이 없다고 하니까 누명이라고 하니까 그 예. 판사한테 이야기해서 그 본인이 늘 검사는 못 믿지만 판사는 믿기 때문에 판사 앞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네. 판사 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고 또 당 대표직도 내려놔서 당 전체가 그 대표 때문에 부담지고 이렇게 같이 섣불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런 이제 고언이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그 겉으로는 저렇게 이제 우리 저 조영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네, 네. 레슬링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자신 있는 사람은 먼저 링 위에 올라가지고 분위기를 확 휘어잡거든요. 예, 예. 자신 없는 사람은 링 위에 안 올라갑니다. 링 주위만 빙빙 돌고 막 그 고하고 지르고. 링이라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링. 그 심판이 링에 오른다는 게 바로 영장 실질 받아야 되는 소리예요? 그럼요. 심판이 예. 오라고 하면은 자신 있는 그 선수 같으면 링 위에 바로 올라가죠. 네. 근데 심판이 빨리 올라오라 그래도 우리 그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네. 그 레슬링 경기 같은 데 보면은 빙빙 돌면서 밖에서 힘쓰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안 올라오고 또 도망가고 네. 딱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으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니 검찰 정권이 네.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마치 악어가 먹이를 기다리듯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네. 그 속을 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네. 이 권력이 정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니까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또 있었어요.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예.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예. 아니 천공이 관사를 갔냐 안 갔냐 이것은 예. 천공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천공만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부승찬 전 그 국방부 대변인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천공은 수사도 하지 않아. 천공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예. 그래놓고 일종의 내부 고발자인 그분의 일기장에 작년 4월 1일 일기장에 적은 사실이 거짓되겠습니까? 네, 네. 그 일기장을 글로 썼다고 해서 그 일기장을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방첩 때 과거에 기무사에서 네. 민간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에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망나니 아니다. 이재명 근데 대표는 지금 법원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 만약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저는 국민들은 예. 검찰이나 법원이나 예. 저는 한묶음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법원이 이미 한묶음이라고요? 예. 이미 다 떠나가지고 예. 곽상도 50억 무죄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야 가재가 개편이고 저자들이 한편이구나. 예.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봅니다. 예, 겉으로는 예. 50억 무죄 이것에 대한 분노지만은 네. 국민들이 그래도 정의를 세워야 될 검찰과 법원이 양심 없이 양식 없이 네. 이게 나라냐.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지금 지르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 안민석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여러 이야기 좀 나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절대 그만둘 리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체포동의안을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이쪽 정치권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 내릴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조홍천 의원은 어떤 결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결단이라는 게 뭐 당대표직 내려놓는 거라든지 네. 다음에 체포동의안 요구 오면 그건 이제 받아들인다든지 뭐 예. 그런 거일 건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이번에 예. 하는 게 낫죠. 이번에 체포동의안 그냥 받아들이고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거는 신문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들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 검찰 영장 청구에는 당신 죄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네. 검찰 말만 내가 믿고 그 영장 결정하고 싶진 않다. 당신 이야기 반대 이야기도 좀 듣고 네.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으니까 와서 좀 이야기해 주라는 게 체포영장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겉으로는 억울하다, 누명이다, 뭐 조작이라고 하지만 판사 앞에 영장 실심사 받으면 바로 구치소로 가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런 것이라고 생각이 안민석 들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태도로 예.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이번에 당 의원들의 총회를 모았고 이번에 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앞서 조홍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쪼개기로 계속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보더라고요. 남아 있는 게 이제 대북 송금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백현동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이재명 구속시키겠다. 그것은 제가 지난 여름부터 들었던 이야기고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부결되고 구속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대북 송금권과 백현동권으로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불의한 검찰 정권에 맞서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근우갑 고문님 같은 말씀처럼 네. 하면은 그 여당이 좋아할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예. 오히려 원로시라고 그러면은 강한 선명한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조언을 하는 게 선명한 저는 야당이 맞다고 필요한 봅니다. 상황이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비난을 받는 게요. 네. 전국을 다녀보면은 169석을 줬는데 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나? 야당다운 그런 역할을 해라. 네. 그런 질책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저희들이 이 야당 탄압 시대에 이재명 대표가 표현하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 강함이 필요한 네. 이 순간을 만들어서 국면을 헤쳐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홍천 의원님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네. 뭐 머리가 복잡하다. 네, 네. 저는 전혀 복잡하지가 그래서 않아요. 지금 뭐 저기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의원이십니다만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한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왜냐하면 수도권은 워낙 박빙했은 분인데 내년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있다. 자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조홍천 의원은.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분이 몇몇 분들하고 어떤 밀당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총만 없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검찰 정권과 그렇군요. 이 야당과의 전쟁이 네. 벌어졌고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총구를 혹시라도 네. 내부를 겨냥하는 것은 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똘똘 뭉쳐서 이 국면을 뚫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네. 저는 표결을 27일 하더라도 네. 이탈표는 5표 이하일 것이다. 지난주 마이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그때도 5표 이하였다. 제가 아무리 세어봐도 예. 그래서 말은 5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못하지만은 예. 의원들의 그 성향들을 다 알잖아요. 벌써 다 분석하신 아무리 거예요? 이래 따져보고 저래 따져봐도 네. 5명 이하는 못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네.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사리 알겠습니다. 그 동의표를 못 던집니다. 네, 이탈표가 나와도 5표 이하일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 사례를 보면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면요. 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당이 상처받고 망가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은 당의 진로도 진로지만 자기 개인의 예. 내년 선거가 특히 수도권에서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걱정도 다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워낙 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 강경하게 뭐 거의 막말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하니까 네. 그런 다른 의견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검찰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영장 신청했다 기각되니까 네.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예.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 체포영장을 포기하고 판사 앞에 서가지고 예. 자기 소명하고 그래서 판사가 어떤 이유에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은 백현동 사건도 있고 또 대북 송금 사건도 있고 뭐 또 정자동 호텔 부지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네. 다시 그 영장 신청하기는 부담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지만 아예 지금처럼 법원 앞에 설 기회를 줬는데 판사 앞에 자기 소명할 기회도 줬는데 당을 동원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그 부결시켜서 원천적으로 판사 앞에 서서 소명할 기회 자체를 봉쇄해버리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결정은 판사가 하지만 그 앞에 세우는 것까지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게 안 되면은 다음에 또 시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말씀하시지만은 예. 국힘이나 검찰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재명 관련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은 예. 뇌물 사건이거든요. 뇌물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돈을 받았느냐 예. 안 받느냐 그건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범죄를 입증할 근거가 굉장히 희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국힘이나 검찰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할 그런 지금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제 배임이고 예. 일부는 이제 뇌물이고 뇌물이 안 되니까 배임이라고 또 피해가는 성남 FC 거죠.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이고 예. 대장동 관련한 전반적인 사건은 이제 배임이 네.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배임 얼마 가지고 남지 않아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하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사항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이니까요.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론조사 중간 판세가 약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자, 김기현 후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44%, 안철수 후보가 23% 이렇게 나왔고요. 천하람 후보가 15.6, 황교안 후보가 1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지도 추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43.3에서 22.6으로 지금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하람 후보 최근에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실버 크로스가 됐다. 즉 조만간 안철수 후보 2위, 3위가 바뀔 것이다. 본인이 3위였는데 2위가 될 것이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천하람 후보 그리고 김기현 후보 목소리 듣고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선은 무조건 통과라고 저는 결선은 뭐 이미 실버 크로스는 이미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천하람 돌풍이다 표현도 써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풍기 정도로 보면은 한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선풍기 수준이 아니고 태풍으로 바뀔 겁니다. 돌풍은 전혀 느끼지 않고요. 찻잔송이 미풍 정도라는 생각이고요. 전체로 보면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율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사이에 서로 지지율을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태풍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네, 지지율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뭐 전당대회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요. 예. 이거 뭐 지지율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앞두고 지금 이 추세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이 거의 이제 아주 줄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부동층이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상당 부분 김기현 후보 쪽에 많이 간 것 아닌가 싶고 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새로운 동력이나 이슈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똑같은 성향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도 변화나 개혁, 혁신을 지향하는 네. 이런 층에서 천하람 후보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천하람 후보는
그 제일 후발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출마 선언하자마자 4강에 바로 들어간 거 그거 자체가 하나의 바람이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역동성을 가진 우리 국민의당 당원 구성이다. 이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나온 것도 우리 정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벌어졌거든요, 현실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 당원이 그때 24만이었는데 지금 80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역동성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윤을 하지 않고 친윤 쪽으로 가면서 본인이 이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 우리 당원층은 안정 또는 통합 성향이 좀 더 강하고 새로운 유입층, 젊은층, 수도권의 당원들은 변화, 혁신 이런 쪽이 강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안정이나 통합을 지향하는 당원 쪽에서는 김기현 후보에게 이제 확 뺏겨버렸고 그 이쪽 반대편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천하람 후보로부터 잠식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돌풍 이야기 있었지만은 2, 3위가 바뀌게 되면은 바뀌고 난 뒤에 이 여론 동향을 봐야 이 돌풍인지 그냥 바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 3위를 확실히 바꿔놔야 돌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바꾸고 나서 그 바람의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께도 여쭤볼 수 있는 게 안민석 의원은 안철수 의원하고 과거에 당 생활 같이 해본 적 있으시죠? 당 생활도 같이 했고 상임위도 같이 그랬죠. 했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요. 각종 그 선거 때 보면 초반에는 좀 강세이다가 점점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안철수 캠프는 내심으로 지금 철수하고 싶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경쟁력, 개인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는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하는 걸 이제 보면은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표가 올라가는 후보가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표가 떨어지는 후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후자 쪽에 개인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중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지지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 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지지 기반이 얇지 않습니까? 조직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보름 동안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아주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고 저는 일주일 후에 3.1절 전후해가지고 저는 2, 3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는 아마 국힘 당원들에게 저 후보가 우리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가면 갈수록 밀릴 것이다. 왜냐하면 천하람이라는 새로운 카드, 바람을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본질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기현을 사실상 추대하는 전당대회인데 앞으로 이제 포인트는 김기현 후보가 첫째로 1차에서 그냥 압승할 것인지 1차에서 50% 넘으면 그냥 뭐 결선 투표 안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2등할 것인지 그게 관전 포인트겠지만 그러나 이 전당대회는 어차피 이미 다 결과가 다 이미 결정돼 있는 전당대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2주가 남았고요. 3월 초에 이제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기동민 의원과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언론인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기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신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짜리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A씨는 같은 시기 김봉현과 이강세 전 회장에게 각각 불법 정치자금을 5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오늘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는 수사 중이라는 사안으로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는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 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 등이 실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이 책에서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바람을 타고 급등했던 안양 인덕원 근처 3천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됐습니다. 당시 전세가 5억 원보다 8천만 원이나 싼 데다 그 직후 중개사를 거친 거래는 7억 원대여서 증여성 거래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둔 거는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12억 4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잖아요. 정부가 이처럼 편법 증여 등 의심이 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직거래 80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명의신탁,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 계약,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사례들입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장 시에는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자녀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뒤 법인명의 21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 매도하고 이 집에 8억 5천만 원 전세권까지 설정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걸로 전망되지만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며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5%로 내렸습니다. 고물가 탓에 실질 가구 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83만 4천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분기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 소득은 1.1%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2.8% 줄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난방비 지출이 커지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연료비 지출 증가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자 비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연료비가 8만 7천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분기보다 1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기존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구당 이자 비용은 11만 1천 원으로 28.9%가 증가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계속해서 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와 노동계에선 건설 노조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인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노조를 조폭에 비유했고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는 기득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문제는 노조에만 있을까?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가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 문제점과 건설사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횡포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무엇일까?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이를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 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 토막까지 깎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한 불법 재하청 사례는 전체 건설 현장 가운데 20% 이상입니다. 많게는 6차, 7차까지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기술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도급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급비는 후려치면 되고. 건설노조는 출범 당시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건설업체와 직고용 계약을 맺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노조는 이를 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갈등은 증폭되는 겁니다. 현상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제값을 받아다가 근로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설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건설 노조의 불법성이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장 갈등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0여 명씩 적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30일 이후 34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817명,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0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09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이가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율이 단가 백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가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당 0.38건으로 단가 백신 3.72건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이상 사례 신고율도 이가 백신은 접종 1000건당 0.02건으로 단가 백신 0.15건의 15분의 2, 즉 13.3%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월 회의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한 상태여서 임금과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 29개 주에 폭설과 눈보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항공기 결항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고 있던 한인 등산객 3명은 눈사태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리던 트럭이 결국 눈이 쌓인 갓길에 미끄러지며 역방향에 멈춰섭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에 강력한 눈태풍이 쏟아지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과 사우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사우스다코타 등은 대규모 휴교령이 발령됐습니다. If you can, it's not worth the risk to yourself, and if you do get stuck, obviously someone has to come get you. 캘리포니아 북부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송전선이 끊기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폭풍이 서부를 통과하며 정전 사태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네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ell, we were working and I was ringing and all of a sudden the light just went boop. Then they come right back on. It went out like maybe three times. Yeah, and then just stayed off. And now they're just off.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무더기 결항하고 수천 대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We decided to get here early just in case, drop the rental car off, and then we ended up getting a text message about being delayed anyway.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지난 19일 일행 4명과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미산업회 소속 50,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뭐 3위로 밀려나시더라도 철수할 의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제가 믿도록 하고요. 안 후보님은 2012년 7월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구매자 1,000명에게 신용복의 서화가 담긴 그런 부채를 증정하셨죠? 그때도 신용복을 모르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냐? 예의상 그런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냐? 이거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준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예, 몰랐습니다. 신용복 씨 작품을 드린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저자로 저도 책을 많이 내봤습니다만은 그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70만 권 같습니다. 팔아보십시오. 70만 권 팔아보십시오. 둘째 질문하겠습니다. 주간조선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장 비호감인 정치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1등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니 뭐 핑계 없는 무도 없다고 뭐 선거 졌으면 진 것이지 그게 이런저런 사회에서 진 것인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선거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 말씀인데요. 아니 제가 질문 시간 아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거의 확보를 못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거꾸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선거를 이기려면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당에서 아니겠습니까? 명령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원래 그렇게 결기가 많으신 분이 아닌데 안철수 후보마저도 결기 있게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뭐 약한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저만큼 이렇게 정치권에 와가지고 모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 약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혹여 뭐 일부 여론조사 아니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한테 조금 뒤져가지고 3위로 좀 내려앉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이고, ARS 그건 누가 믿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ARS보다는 오히려 면접원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내년 총선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김기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그 지역구에서라도 김기현 대표님이 당개혁에 대해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아침 추위도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최고 15cm,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8cm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전 0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 휴일 아침 사이에는 날이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